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죠.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대편에선 기관 특별히 투신권을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탈자 매물도 만만치 않게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2,000은 되찾아왔습니다. 추석 앞두고 다음 주 과연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까지 미리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내일장 위한 공략주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만나볼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QE3 이후에 이렇다 할 재료가 출현을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매수 기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은 없는데 투신권이 계속 파니까 2,000 버티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2,000을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힘이 좀 치우쳤을 때 그쪽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방으로 간다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만약에 하방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 지수는 조정을 한 번 정도 이제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좀 이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QE3 이후에 시장의 힘을 좀 적극적으로 불어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없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지수나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다가 이제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호재 모멘텀이 없는 만큼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크게 좀 출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의 가담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가 일단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도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제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형주의 이제 포트 비중을 더 늘리시기보다 오히려 좀 수익적인 종목군들은 한번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좀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위주로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일단은 이제 종목 위주로 포트를 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테마주들 보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투매가 한번 형성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리는 게 이제 인맥에서 정책 테마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테마주를 접근하기를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구간대에 좀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 외에는 테마주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겸비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랩 13% 급락. 이제 곡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무덤 1에서 무덤 2로 옮겨가봤자 또 그냥 피 보고 나오는 거 아닌지. 괜히 또 정책 테마 갔다가. 그렇죠. 근데 좀 요새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책 테마 외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산 건 안 올라가는데 테마주들은 급등락을 하면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답답해하시다가 몰래 샀다가 손실 보고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을 잡아도 사실 큰 수익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상당히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조금 덜이더라도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뭐 정치 테마주들 이렇게 차트 보면 어우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갔네 싶지만은 내가 정치 테마를 해서 돈을 벌었네 얘기는 예, 제 주변에서 들은 바가 없네요. 자, 이상훈 전문가님 이번 주 2,000포인트 안착 시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이번 주도 역시 외국인들이 주간 내내 매수해주면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해줬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9월달 들어서 11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현물 쪽에서는 뭐 변함없이 현물을 계속 긁어 담고 있지만 바로 파생, 즉 선물시장 쪽에서는 이번 주 아주 재미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징검다리식의 매매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 오늘 매수했다면 그 전날은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지수를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조정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파생, 즉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고정한 전문가와 다르게 저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주봉이 언제나 만들어지는 금요일 날 우리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주봉을 언제나 체크하고 있는데 주봉은 예. 예상대로 나왔죠? 예, 음선 십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격조정. 일단 이격종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이격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좀 요정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지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양선 주봉도 잘하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양선보다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십자 형태 양선 주봉 색깔만 좀 바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오늘장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과연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일단 상승과 하락 예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월요일장은요? 월요일장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하락 이후 잠시 후에 듣고 이상훈 전문가님은요? 똑같습니다. 동감입니다. 하락입니다. 예. 자, 어제부터 이 멘토님들이 상승 뭐 이렇게 외치시다가 어제부터 이제 두 분의 멘토님이 동시에 하락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미일까요? 구성환 전문가님 역시 하락한다면 주범은 투신? 그렇죠. 일단은 예. 가장 그게 큰 유력한.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투신권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하지 않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석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2000포인트에서 한 2000 이제 한 20, 30포인트 사이에 계속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한적인 흐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관련주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 일단은 뭐 개별 업종에 좀 주목을 해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상 봤을 때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 좀 유지를 좀 시켜주고 반면에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들이 사서 20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게끔 유지를 이렇게 시켜주는 점을 봤을 때 다음 주에도 큰 하락보다는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등락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중국하고 일본의 이제 영토 전쟁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나 또 시장을 한 번에 좀 끌어내리는 이런 재료로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미가 돼서. 그렇죠. 예. 그런 빌미가 돼서 한번 조정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인 이제 대응보다는 이제 종목별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큰 뭐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박스권 내에서 오늘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크게 안 움직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기관이 코스닥을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 뭘 샀나 연속해서 그 순매수 담은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다 잘 가는 거예요. 뭐 네. YG엔터, 게임빌, 컴투스, 파라다이스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개별주를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가는 종목들 보면 테마주들이 죽다 보니까 실적이 겸비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 많이 노출이 안 됐던 이제 어제나 목재 같은 경우 이제 루벤스나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들 그동안 전혀 관심을 못 받던 그렇죠.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 것처럼 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GKL이나 이런 카지노 관련 업체들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준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네. 있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Q3 관련해서 이제 내수 업종들이나 이런 분의 수혜 업종들을 위주로 이제 대형주들의 이제 순환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대형주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좀 겸비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포트를 구성을 좀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 역시 실적 호전주. 아니, 실적 호전주 많잖아요. 중소형주는 더 많고요. 예, 그 해답은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포트 얘기를 들어볼 거거든요. 자, 이상훈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이제 2천 딱 만들어 놓고 저희가 만났었는데 네. 개인들의 환매 물량은 불가피하다. 예, 사실 맞습니다. 투신권이 파는 거 그 뒤에는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투신권들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수의 발목을 계속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은 규모가 조금 1,000억 이하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앞에 뭐 고소한 전문가 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다음 주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9월 달이면 아시다시피 바로 3분기가 결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3분기 결산을 앞두고 기관들에 대한 종목 교체, 쉽게 얘기해서 매도 압력이 좀 출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은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 주 초반과 주 중반까지는 기관들의 종목 교체를 위한 환매 압력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박스권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역시 네. 이제 개별주로 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관점이세요? 예, 일단 뭐 개별주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는 무조건 경기라든지 트로이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양적 완화 3에서 최대 수혜를 받았던 것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지 잘 살펴본다면 바로 증권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재상승세를 보였고 은행주 또 건설주들이 덩달아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양적 완화 3의 최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 종목들이 물론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이 주초반에 작용이 되겠지만 앞으로 생각한다면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트로이카를 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하나의 건설주를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번외 얘기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과연 월요일 시장 정말 약간 쉬었다 갈지 궁금한데요. 이제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듣겠습니다. 네, 멘토님끼리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평균 수익률 누가 더 높은지 대결을 펼치는 1인 잘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인 잘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씩입니다. 매일 두 분의 멘토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합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 왕중왕을 뽑게 됩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중간 집계하는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멘토님이 계신데 오늘 출연하신 우리 고승환 그리고 이상훈 전문가님 몇 위 정도 하고 계실까요? 참고로 이상훈 전문가님은 앞서 2주 연속 1위 하신 바 있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1인 잘 찾아라 중간 집계 결과입니다. 주병선 전문가님이 10.5%, 박준남 전문가님이 6%대, 원혜남 전문가님이 5%대, 그리고 그 뒤를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원래 함께 해주셨던 성공투자 안정기일잡이 이성대 전문가님이 차례로 이렇게 랭크되고 계시네요. 자, 더 궁금한 상위 5명의 이름. 맨 위 역시 이상훈 전문가고요. 그 밑에 고승환 전문가인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0.25%포인트 차. 아하, 김지훈 전문가님이 평균 15%가량. 그 뒤를 김정화 전문가님, 그 뒤를 이대열 전문가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1위 포트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포트를 꾸렸길래 1위를 할까요? 자, 고영과 한국 패키지 대정화금 들고 있고요. 그 위에 지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 지난 종목 가운데 좀 놀랍게 변신한 종목들은 AS까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노무바이오와 호텔신라가 되겠죠. 노무바이오 2만 원 갖고 호텔신라 지금 58,000원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미 7월 달 중후반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특히나 한국컴퓨터는 상한가 3방 들어가면서 35% 수익 보고 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산엔진과 동부하이텍은 조금 조용했었지만요.
자, 이제 이것이 현재 갖고 있는 포트가 되겠는데요. 한국 패키지가 지난번에 조금 가격이 안 온다 해서 목표가 조달 못하고 못 팔았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상한가 쳤습니다. 수익 실현 28.5% 정도 오늘 팔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 AS를 좀 먼저 하나하나 받아볼까요? 고상훈 전문가님 포트는 좀 잠시 후에 보고요.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바짝 2위. 예, 잠시 후에. 좋습니다. 뭐,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곧바로 이제 포트를 볼 텐데, 그래도 이상훈 전문가님 한마디, 그리고 고상훈 전문가님 한마디 얘기 듣고 포트 보죠, 뭐. 예, 3주 연속 1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논의 말씀드렸지만 항상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1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고성한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위의 영광을 고상훈 네. 전문가에게 돌리나요? 예, 불과 0.25%밖에 차이 안 나게끔 네. 바짝 따라오게끔 아주 겁을 줬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분발한 모습이 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예. 결국 경쟁자가 만약에 힘이 없었고 네. 별반 희망이 안 보인다면 저도 떨어지겠지만 네. 워낙 쟁쟁한 예. 이런 전문가 나오셔서 예. 저도 더 바짝 조이고 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에 사모님도 계신데 모든 영광을 그냥 우리 고상훈 전문가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예, 항상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저도 커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멈칫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고상훈 전문가님 영광을 네. 받으셨어요. 그래도 한 네. 말씀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 많이 올라오셨네요. 또 원래 실력이 있으신데 또 그걸 저한테 이렇게 또 돌려주시니까 예. 네, 저도 이제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사실 뭐 이제 항상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이 끈을 좀 놓으면 진짜 수익이 정체만 네, 돼도 그쵸. 바로 치고 올라오시니까. 바로 예. 그냥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또 그걸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네. 또 열심히 했던 게 네. 이런 이제 상황을 좀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도 우리 이상한 전문가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더 바짝 네.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두 분 혹시 밑에 네. 의자밖에 없는데 둘이 이제 자리 깔았나 싶어서요. 제가 이제 소위 작두 탄다고 하잖아요. 두 네. 분이 주거니 받거니 너무 환상의 콤비인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예, 또 옆에서 또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우리 최예리나 앵커님이 있어서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두 중간에서 이렇게 참고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팬이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히 마무리를 하네요. 자, 우리 고상훈 전문가님 2위 바짝 추격하셨는데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를 2위 포트니까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 자, 대정화금이 8.7%. 요게 이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4배, 3배 이상 좀 올라왔고요. 한국 패키지가 한 3배 정도 역시 불어났습니다. 뭐 목표가에 뭐 도달했으면 물론이고요. 상한가 이후에 눌렀느냐? 그것도 뭐 딱히 아닙니다. 비중은 30%로 꽤 많이 실려 있었었고요. 단순히 이제 조금 아쉽다면 플러스 4%이긴 하지만 고영이 약간 수급이 깨지면서 역시 매물대 저항을 조금 느끼는 모습. 하지만 1위는 1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이제 기존 포트를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담긴 종목만 보고 있어요. 자, 솔브레인이 25.99,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25.24, 그리고 오로라가 14%. 이렇게만 세 종목으로 100%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2위 할만하다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솔브레인이 목표가 4만 원에 아슬아슬 왜 안 될까 했는데 이미 넘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요, 이제 수요일 날인가 아무튼 5% 이렇게 쑥 올라왔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도 더 올랐습니다. SK 브로드밴드 25%대.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수익률이 벌써 한 20%대 들어오는 것 같죠? 오로라도 뭐 많이 이렇게 뭐 수익이 줄거나 하지 않고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저희 제작진, 카메라 감독님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비결이 뭘까 다들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예. 네. 진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또한, 얄미워요. 예. 그럼 비결 있지요, 솔직히. 비결이요? 예. 뭐 밤새면서 종목을 좀 보신다든지. 아니요, 무조건 실적과 저는 수급주, 특히 기관이라도 외국인 임자가 있는 주식만 노리기 때문에 네. 그런 매매 패턴만 따라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배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뭐 HTS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이 조금 노력만 한다면은 매매 동향을 매일 체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매집하는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꾸 매집하는 다시 말해서 매매 동향을 좀 잘 체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동향. 사실은 근데 주식
주식하시는 분들이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이거나 뭐 매매 동향까지 이렇게 열어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렸네, 아이고 올랐네 이거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제 멘토님이 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는데 먼저 한국 패키지. 뭐 패키지요. 예. 일단 이번 주 제 목표치에 했던 가격선이 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종목인데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였습니다. 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선에서 몇십 원 차이로 못했다가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상했던 대로 수요일 날이었죠. 네. 단번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로 진입.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입니다. 2,055원까지 올라가는 등 단기적으로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께 1,400원의 매수를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목표를 1,8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수요일 날이었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1,840원에 마감이 됐지만 1,800원 목표가 달성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뭐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고 갖고 있다 하신 분들 있다면요. 단기적으로 어제와 오늘 일봉상 운봉이 좀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급상 모습을 잠깐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날죠. 상한가 들어갔던 날 외국인들 16만 주, 그 다음 날 47만 주, 그리고 기관들도 목요일 날 단기적으로 2,000원 돌파할 때 19만 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1,800원이 다시 한번 와준다면은 일단 큰 수익이 나는 거니까 수익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멘토님 가운데 어쨌든 룰 안에서 뭐 예전에 뭐 샀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룰 안에서 상한가를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위가 아닌가. 네,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정화금을 한번 보고 싶은데 대정화금도 예, 많이 왔어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주였죠. 좀 아쉽게도 좀 기대를 했지만은 십자 형태 양선 주봉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나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볼때 양선 주봉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단기 평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오늘은 뭐 11,200원 종가상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중요한 것이 또 수급상의 모습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예. 자, 일단 오늘은 주가를 올릴 때 바로 기관들입니다. 투신권들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역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오늘 주가를 올린 세력은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그렇다면 주가는 오늘 양선 일봉이 나타났고 위쪽으로 200일 이평선의 저항이 예상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12,000원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수익률이 1.9%였는데요. 일주일 만에 8.7%니까 4배 이상이 된 거죠. 목표가 거의 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몇백 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들고 있으십시오. 자, 그리고 고영, 예. 그나마 조금 또 빠졌다면 지난주보다 빠진 게 예, 고영인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동점호 지난 8월 23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한 달이 왔는데요. 결국 이번 한 달 동안 고영의 힘을 전혀 보이지 못했고 물론 상가격보다는 여전히 위에 있지만은 아쉽게도 기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좀 매도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중장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선절 라인입니다. 바로 23,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저점 추세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가져가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저는 역시 스트라이크 쇼에 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동시효과에 교체 매매하기 위해서 매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영은 한 4% 정도 수익 보고 월요일 시초가에 파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 역시도 이제 월요일 날 팔았으면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수급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고승환 전문가님의 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은 또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열어보면 알지만 참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아니 뭐 그렇다고 이상훈 전문가님이 급등락한다는 뜻은 아닌데 네. 참 진짜 그 스테디에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막 확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종목 저 종목을 갈아타는 것보다 좀 확실한 걸 하나에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포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했는데 뭐 단기적인 종목들도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전문가님 그런 종목을 이제 주력을 하시니까 저는 네. 좀
안정적인 거,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면 네. 또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네, 똑같이 가다 보면 또 그렇죠. 2위에서 1위로 못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전략으로. 그래서 좀 그런 전략도 있을 뿐더러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상한가 종목을 많이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진짜 그래서 신기해요. 네. 예. 그래서 제 종목으로 일단 보험 들어놓고 아. 남은 걸로 이제 이상한 전문가 종목을 사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아마 이제 이게 팀제로 갔었으면 두 분이 진짜 월등하게 금요일 날. 그렇죠. 합쳤으면은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네, 않았을까. 저도 이 이런 팀에 좀 생각도 끼고 듭니다. 싶은데, 예. MC는 맨날 저라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현금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돈만 들고 오십시오. 아, 제 돈으로. 네. 자,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은 언제나 사고 싶지만은. 네, 예. 그럼 일단은 솔브레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드디어. 그동안 좀 속썩이다가 지금 드디어. 오늘 이제 4만 1,000원대까지 상승을 좀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3분기까지 그래서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과거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기 전에가 바로 요 구간대입니다. 한 4만 원대 초반, 3만 9천 원에서 4만 원대 초반에 그 이후부터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네. 자, 오늘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 구간대를 강하게 지금 양봉 형성되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전 고점이었던 4만 6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달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추가적으로 높여서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뻗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한번 올랐다 쉬어주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음 주 정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에서 테마주들의 매수가 좀 덜 집중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네. 대형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가는 흐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정도면 한 4만 3, 4천 원대 이상까지도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한번 노려보셔서 4만 5천 원 정도가 갔을 때는 뭐 절반 정도라도 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4만 원이 안 와서 이제 저희 룰대로 뺄 수가 없고 뭐 종목 교체도 못 하고 있었었는데 의외로 갖고 가니까 이제 수익이 더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여러모로 괜찮다 싶으면 내가 잡았던 목표가에 와도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괜히 좋은 종목 팔았다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잡고서 빠지면 불안합니다. 예. 올라가도 불안하고 빠지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때론 주식을 하다 보면 약간의 과감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솔브레인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대선 테마 같은 네. 거 접근할 때만 과감해지거든요. 그게 또 개인 투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유일하게. 그럴 때는, 네, 유일하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돈은 없지만 하시는데 과감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쵸. 네, 그렇긴데 이런 종목을 보고서는 과감해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3만 7천 원대, 8천 원대도 더 사도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도 네. 그동안 이게 2만 5천 원에서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요새는 이런 종목들이 쉴 때는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솔브레인 역시 한번 만약에 눌러준다라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서 4만 5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뭐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종목의 특징이 요새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에 힘입어서 탄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조정 시 한 번씩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수요일 날 쑥 올라오고 목, 금 오늘까지 계속 올랐죠. 더. 네, 일단은 매수한 이후에 좀 상당히 솔브레인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네네.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앞서 솔브레인처럼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포커스가 그쪽으로 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애플에서도 새롭게
이제 기종을 출시를 했고, 네. 그리고 26일 날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 노트 2나 이런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게임주 같은 것도 그거와 이제 연동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듯이 그렇죠. SK 브로드밴드도 지금 사실 뭐 2,900에서 3,900원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한 4,300원대 이상까지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홀딩 하셔서 4,300원 정도까지 자, 홀딩 관점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익 실현 분할로 들어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브레인도 SK 브로드밴드도 목표가를 올리셨으니까 네. 지금보다 조금 생각 외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니 월요일에 두 종목 다 신규 매수도 되나요? 일단은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SK 브로드밴드는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신규로는 솔브레인이 낫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그리고 SK 브로드 솔브레인은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죠. 브로드밴드는 단기 약간 급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신규로 이제 접근하기에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 이제 솔브레인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SK 브로드밴드는 전문가 눈에도 많이 올라왔군요. 짧은 시간. 네,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뭐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따라잡기에는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뭐 한- 철저하게 개인 중에서도 아주 대표 개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3,000원대만 잡았어도 뭐 충분한데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제가 한 번 더 이제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못 잡으셨다라면 지금은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오로라 보죠. 네,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계속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세를 출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금 다른 이제 두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더디게 시간을 끈 만큼 주식도 보면은 밀당을 잘하는 애들이 갈 때 또 시원하게 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오로라도 이렇게 흔들림을 좀 줄 때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 가능하니까요. 5,500원 뭐 이하에서는 아직 뭐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매수 관점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번외 종목이 있었어서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이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번외 종목은 사실 트로이카 아까 얘기하셨지만 건설주 가운데 현대산업이었는데요. 요거에 앞서서 아까 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손절했으면 손절했고 요걸 예. 다 보여드리잖아요. 같이 1등 하셨다라면서 노무바이오를 지난번에 호텔신라하고 같이 예. 요거 18,000원 밑에서만 사면은 2만 원 그 예. 이상도 간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벌써 2만 원. 예, 맞습니다. 뭐 그 종목 전에 여러분들께 CTC 바이오 가지고 정확히 2만 원 돌파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농우바이오가 이제 드디어 2만 원을 전일과 오늘 장중한테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 2천 원까지 무난히 올라가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동종목이 19,000원이 깨지고 18,000원 초반선에 들어온다면은 지금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22,000원을 목표로 해서 일단 18,000 초반선 들어온다면 적극적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2만 원 갖고 자,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예. 이제 보여드렸던 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아시죠? 예. 호텔신라 연말에 맞습니다. 7만 원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신고가 58,000원이에요. 예, 드디어 오늘 뭐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이제 6만 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만약에 7만 원이 가지 못한다면 배당 받아라. 받고 내년에 분명히 더 가니까 여러분들께 적극적 홀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호텔신라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7만 원 넘어서 진짜 욕심을 낸다면 8만 원까지도 레이스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나 일단 7만 원이 넘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전략도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일기획은 오늘 좀 빠졌는데 호텔신라는 5% 이상 드디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종목 플러스
하반기 대비 종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현대산업.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파트 치킨 게임에서 유일하게 오른 그러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일봉상 모습을 본다면 음선보다는 양선이 많습니다. 결국 저가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각 이평선들이 이제는 어때요? 정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21선이라든지 11선이 이미 골든크로스 발생시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죽었다 깨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00원대로 쉽게 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4,000원이 깨지고 23,000원대 들어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이 앞에는 고점이죠. 3월 16일의 고점인 28,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3는 분명히 이러한 건설주에게 우리나라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트로이카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3주 연속 주간 1등 하셨던 이상훈 전문가의 번외 종목 AS였습니다. 현대산업 28,000원도 가능하다, 23,000원대 산다면 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외 종목 AS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관심주 포트 변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혹시 포트 변화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승환 전문가님 돈이 없으문이다. 그죠? 네. 현금이 없으문이다. 그래서 포트 변화가 불가능하죠, 지금 조금.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이제 솔브레인 4만 원 돌파하면 예. 슈프리마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슈프리마가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16,000원대였는데 지금 또 19,000원대까지 근접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슈프리마 새로 매수를 할까 아니면 솔브레인 더 갖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솔브랜드 많이 갔잖아요. 네, 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냥 일부러 솔브레인을 더 두고 목표가를 상향해서 끝까지 갖고 가고 이제 슈프리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번외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슈프리마 그러면 지금 좀 올랐지만 뭐 네. 혹시나 따라 사셨던 분들 있다고 믿고 그쵸. 목표가 좀 예, 이게 제가 13,000원대 얘기를 한 건데 벌써 1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예, 저희가 네. 오로라 말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슈프리마에 사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충분히 2만 원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 때문에 이제 CCTV 관련해서 계속해서 네.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꾸준하게 이제 보안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 이상 돌파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 돌파 가능하니까 네, 뭐 지금 신규 매수도 사실 좀 가능한 위치기는 해요. 네,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18,000원대 구간대 전후로만 이제 분할 매수하신다라면 네.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말고 하나 또 관심 있게 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아, 네, 더 있나요? 예. 네. 일단은 요거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기보다 자, 조금 단기로 접근하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종목은 이제 대한생명이라는 종목군인데 이제 이전 고점이 7,760원대입니다.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굳이 설명을 좀 안 드려도 그렇죠. 다 아는 이제 종목 예, 기업 자체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다른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데도 대한생명만 유독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집중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으로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8월부터 계속 매수와 최근에는 이제 기관까지 동시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상하게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있네요. 네, 뭔가 예. 이렇게 미리 물량을 좀 모아놓고 어. 좋은 얘기를 터뜨리면서 전 고점 돌파하면서 8,000원 이상대까지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이거 되기 얼마에 때문에 사면 됩니까? 대한생명. 네, 월요일 날 이 흐름상 한 7,700원대 이하에서는 물량 그냥 확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며칠째 관심을 좀 가지고 봤었는데 네네네. 장중에는 주가가 꼭 빠집니다. 그러다가 마감할 때쯤 되면 이상하게 또 주식이 올라가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 종가의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간불을 막 켰을 때 따라 사지 마시고요. 네네. 파란불이 났을 때마다 꾸준하게 물량 모아두시면 물량만 잘 모아두시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알아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목표가
일단은 8,200원 정도 네. 보시고서 대한생명도 관심 가지고서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또 쉬프리마 외에 오늘 대한생명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번외 두 종목이었고요. 자, 이상 전문가님 오늘 한 30% 가까이 수익 보고 한국 패키지도 이제 팔겠다. 고영도 네, 팔겠다. 소폭이지만 팔겠다. 예. 오늘 어떤 신규 추천주? 예, 일단 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특히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죠.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0% 자금 중에서 일단 40% 정도를 일단 쏠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는 조금 여윳돈을 남겨두는 것은 바로 다음 주가 결산 매물이 기관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겠고요. 일단 뭐 지금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은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물론 야 신약이 언제 만들어지냐, 세월아 내월아 언제 기다리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뭔가 좀 땡기는 맛이 있을 겁니다. 바로 동종분 아시다시피 항생제라든지 수액제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어서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되는 두세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좀 빠르게 신약이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제품은 C형 감염 치료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베터라는 바이오 베터라는 제약인데요. 동종목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임상 실험 2차를 완료했고 이제는 하반기 된다면은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 C형 감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규모가 3조 원 가량인데 만약 이것이 하반기에 제품으로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면 1조 원 가량의 매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판권을 주면서 파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에서 유일하게 LG생명과학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을 신약을 만들므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때 초기에 계약했던 금액이 250억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라이센스 아웃이 재결이 된다면은 한올 바이오파마의 그 제약은 C형 감염 치료제는 무려 최하 못 받아도 300억 이상 초기 계약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1조. 예, 1조 매출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기능성 복합 신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병이 있을 때 한 약을 가지고 한 번에 투입을 시켜서 치료하게끔 쉽게 얘기해서 개별적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한 약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2차가 마무리됐고 임상시험 3차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조금 앞으로 좀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거기다가 뭐 저도 그렇지만 요새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아토피 치료가 있습니다. 네네. 예, 아토피 치료제도 아토피 있으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왜요? 아니요. 그냥 3주 연속 이렇게 수익률 왕한테 아토피가 아주 있다는.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요. 아, 예.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3상까지 거의 마무리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토피 치료제는 늦어도 내년 중반이라든 하반기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약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은 나빠요. 쉽게 해서 이번 연도 2012년 실적을 살펴본다면 매출이 8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60억대의 손실을 봤지만 이번 연도는 조금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기 순손실은 지난년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번 연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급격히 축소되면서 잘하면은 이제 흑자 전환도 1, 2억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자 되게 중요시하시잖아요. 수급 어떤지 차트까지 기술적 흐름 보죠. 예. 자, 일단 뭐 기술적인 차트의 일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어떻게 본다면 참 올라가지도 못 올라가고 특히 9월 초승에는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지난주부터 저점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봉상 모습을 살펴본다면요. 지난주였죠. 바로 200주 이평선에서 음선 주봉이 나타나면서 단기 저점을 찍어준 이후 오늘 드디어 십자 형태의 큰 양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선 주봉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방향 전환의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상 모습을 본다면 이제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고 오늘 어찌됐든 거래는 분출되지 않았지만 양선 일봉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번 주 들어서 개인들은 계속 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 목, 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투신권 쪽에서도 빨간색 보이시죠?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 아침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일단
매수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3주로 짧게 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어제 장중 저점보다는 바로 이날이죠. 9월 14일입니다. 6,550원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진다면 그땐 미련 없이 손절 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름대로 타이트한 손절가네요.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완성 포트 차례로 확인해보죠. 네, 이상훈 전문가님 이제 완성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40%, 대정화금 그대로 40% 들고 갑니다. 자, 대정화금 일단 목표가 12,000원까지 홀딩한다는 개념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C형 간염 치료제 임상 3차 준비에 지금 실적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됩니다. 고소한 전문가는요, SK 브로드밴드, 오로라, 솔브랜 그대로 끌고 갑니다. 가격만 좀 조정이 있는데요. 자, 솔브랜, SK 브로드밴드 기존 목표가 다 넘었기 때문에 솔브랜은 45,000원으로 SK 브로드밴드 목표가를 4,300원으로 올리고 더 끌고 갑니다. 오로라와 솔브레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종목 얘기 잘 들려드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퀴즈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문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포텐실라, 2번 NHN, 3번 셀트리온, 4번 삼성전자입니다. 네, 호텔신라만 봐도 이상훈 전문가가 생각나네요.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리치맥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추첨 통해서 퀴즈 맞추신 분들에 한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 푸시면서 공개 방송도 무료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9시에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께서 상위 1% 핵심주 공략법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주간 따리 1, 2위 수익률 강자 우리 고승환 이상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도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